안녕하십니까. 라파 프로폴리스 TV 이상무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폴리스를 드셨을 때 소위 말해서 반응이 세게 나오면 그것을 오인해서 부작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하고 계신 저희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올바른 프로폴리스 다시 한번 선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명품 중에 명품 프로폴리스를 뽑으라면 바로 브라질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브라질산 중에서도 해발 800m 이상 고산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유카리나무 군락지에서 자생하는 기원 식물군 중에 바카리스 나무라든가 알레크린의 식물에서 얻어지는 이 프로폴리스의 끈적끈적한 진과 또 아프리카화 킬러벌,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소, 이것이 효소와 그 다음에 식물의 진이 합쳐진 프로폴리스를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이 프로폴리스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자분들이 가장 좋은 게 바로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를 그러면 선별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좋냐,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 노란 황금색, 즉 약간의 연녹색이 띠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가장 좋습니다. 떨어뜨렸을 때 원형으로 당연히 퍼져야겠죠. 막 갈지자로 퍼진다든가 삼각형으로 퍼진다든가 아니면 네모나게 퍼진다든가 하는 것은 질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폴리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코끝으로 향을 맡았을 때 우리가 흔히 소나무에서 풍겨지는 솔잎향을 이렇게 맡습니다. 이 솔잎향이 나는 프로폴리스가 최고의 프로폴리스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은 솔잎향보다도 더 진한 송이버섯 향에 가까운 것이 저희 회사의 프로폴리스다라고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맛으로 봤을 때는 맵고 텁텁하고 화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는 맛으로 봤을 때는 맵고 텁텁하고 화한 느낌을 받고, 향으로 맡았을 때는 송이버섯 향에 아니면 솔잎향에 가까운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는 노란 아니면 연녹색의 색깔을 띠면서 원형으로 퍼지는 것이 최고의 프로폴리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양질의 프로폴리스를 선택해서 드셨을 때 이것이 정말로 좋은 반응인지 아니면 나쁜 반응인지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프로폴리스 저번 시간에 섭취 방법, 저희 회사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 프로폴리스는 추출물 순수 1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학적인 인공 첨가물이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은 오리지널 순수 원액 추출물 100%짜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종이컵에 3방울 정도, 미지근한 물이겠죠. 종이컵에 반절 정도 되는 물량의 프로폴리스 원액을 3방울씩 아침 저녁으로 한 달 먹고, 아니면 먹고 나서 좋아지면 다시 2방울을 증량해서 5방울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또 이렇게 한 달 먹고 좋아지면 7방울을 아침 저녁 이렇게 서서히 증량해서 드시는 것이 올바른 섭취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다 보면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먹어도 좋겠구나 해서 한두 달 안에 막 20방울, 30방울, 40방울을 눈물방울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스포이드.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혀 안에다 떨어뜨려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럴 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은 몸에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게 좋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안 좋다든가 내 몸에 쉽게 얘기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다든가 아니면 피가 당뇨로 인해서 끈적거림이 있다든가 또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콩팥 기능이 망가져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극히 소량부터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인위적으로 많은 양을 이렇게 드셨을 때 그때 내 몸속에 쌓여있는 염증 반응이 프로폴리스를 과다하게 드셨을 경우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 몸에서 열이 난다든가 온몸에서 통증 반응이 일어난다든가 마치 감기 몸살 같은 그런 전신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대소변에 변화가 온다든가 몸에서 땀이 많이 난다든가 몸에서 악취가 땀 속에서 배어 나온다든가 아니면 혀 안쪽에서 백태가 많이 끼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눈곱이 일시적으로 많이 낀다든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명현 현상이라고 면행반응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양방에서는 디톡스 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희 쪽에서는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호전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세포 속에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빠져나와야 건강한 세포가 우리 체내에 많이 자리를 잡아주겠죠. 즉 몸에 좋은 환경이 많이 좋은 환경으로 몸이 바뀌어간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과정이 이렇게 심하게 만약에 몸에서 열이 나고 통증이 오고 과거에 수술했던 부위가 아프고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든가 대변에서 피가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엄청나게 불안해서 그 좋은 프로폴리스를 안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프로폴리스를 다시 한번 양을 줄여주시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끊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폴리스가 몸에서 효과적인 부분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속에 들어있는 양리적인 작용을 해주는 지표물질이 빠져나오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준다든가 보름을 줬을 때 그런 현상이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한두 방울, 두세 방울부터 아니면 세 방울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올바른 섭취 방법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호전 반응을 나오더라도 서서히 나와서 이게 호전 반응인지 아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호전 반응이 뜬다면 아무래도 프로폴리스를 장기간 섭취하는데 상당 부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